안녕하세요, 아시즈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트렌드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저성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는 58년생서부터 70년대 중반생까지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늙어가고 있죠. 2010년대 중반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정년 연장, 해외 인력 유입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생산 가능 인구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로 인해서 부양 인구는 적어지고 부양을 받아야 되고 케어해야 되는 노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선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노령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도적이나 아니면 인근 국가로서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겟책으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 대국이라든가 아니면 저개발 국가에서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법을 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을 판단을 해서 해외 인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노령화는 불가피한 부분이었고 나름의 장단점은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그런 문제가 좀 커졌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된 이런 느낌을 가져왔었죠. 해외 인력은 안 받는 대신에 정년을 늘린다거나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서 해외 투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나름의 노령화에 대비를 해왔는데 대신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침체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은 또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고 신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의 노령화, 과거의 이제 저성장 기하고는 좀 다른 국면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성장에 대한 부분이 와닿긴 하지만 중국도 노령화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한국보다 중국의 노령화가 전 세계 시장에 가져올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사례만 봐도 저성장 시기에 유망한 기업이 있고 아무리 성장이 위축이 돼도 잘 되는 산업은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성장 시기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있고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인데 얼마 전 CES 2019가 마감이 됐는데 20년 전에는 인터넷, 10년 전에는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CES 2019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AI, 로봇, 자율주행, IoT, 스마트시티 이런 신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기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이 자율주행차가 확대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노령화에 최적화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로봇 같은 경우도 인간의 노동력, 나이가 들수록 육체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용이라든가 서비스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노령화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특히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의 노령화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술들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이 신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관련 산업에 들어가는 수요가 막대하죠. 자율주행 차량에도 상당히 많은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AI는 말할 것도 없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강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중 하나인 삼성그룹과 그리고 LG그룹이 상당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고 SK라든가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경협인데, 저는 남북경협을 성장 동력 중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분단 기간이 지났고 세대 간의 남북경협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통일을 해서 인구 대국이 되고 내수시장을 키우고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긴 하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분단이 돼 있고 거의 뭐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독일 연방이 통일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90년대 독일 연방이 통일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한반도 특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인근 강대국가의 뭐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협이죠.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단계적 방식으로 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본다,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저성장, 고령화 부분은 불가피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기술은 변수는 있긴 하지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겠지만, 경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변수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호적인 관계로 가다가 돌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그 와중에 또 핵개발로 해서 대치 상태가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벌써 한 서너 차례 이상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은 모르겠지만 투자자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만에 하나 협력이 아닌 또 다른 이제 충돌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이 부분도 한 달에 한 몇 차례,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번씩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또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방송을 제작하거나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